안녕하세요. 야학기 전문점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욱기 대표입니다. 이제 야학기 잘 사용하는 법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의 동영상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야학기 초보자나 또는 적어도 몇 개월은 사용했던 중급 숙련자들이 왜 그렇게 야학기 사용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야학기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야학기 임대점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야학기 사용법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야학기를 잘 써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야학기 사용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야학기 전문가를 찾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학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야학기 사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하지 않을까. 적어도 야학기를 편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로 여러분, 야학기는 지속형 야학기와 자동형 야학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야학기가 지속형 야학기인지 자동형 야학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학기 임대료를요, 이 옆에서 보시는 이 표에서처럼 매달 15,200원을 내고 계시고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속형 야학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7,800원씩을 내고 계시다면은 자동형 야학기를 쓰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임대 지원을 하고 있는 야학기 하나가 더 있는데 바이페 야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거의 임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쓰고 있는 야학기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지속형 야학기와 자동형 야학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야학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물론 그것은 지속형 야학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자동형 야학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요.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지속형 야학기 것이고요. 아래 보이는 것이 자동형 야학기 것입니다. 여기 가로축이 수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새 야학기에서 똑같은 압력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분의 코 속으로 공급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속형 야학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형 야학기는 이 아래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야학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그 정해진 두 압력 사이에서 야학기가 알아서 압력을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게 해주는 그런 야학기가 바로 자동형 야학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형 야학기가 임대료도 조금 비싸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개발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마도 자동형 야학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동차에 보면은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스티기형 변속기를 가진 자동차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전부 다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잖아요, 자동차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속형 야학기는 그냥 바람을 집어넣어줘서 여기 기도를 열어준다는 거를 이해가 되니까 쉬운데, 그럼 자동형 야학기는 왜 도대체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위에는요, 밤에 이제 코골이 소리를 녹음한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있고 까맣게 된 부분이 있죠.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코를 많이 고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까맣게 된 부분은 코를 안 골거나 아주 낮게 고는 구간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대부분의 심각한 코골이들도 다 마찬가지로 코를 골다가 안 골다가 이러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학기 회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코를 골 때는
센 바람을 집어넣어줘서 여기 기도를 활짝 열어서 코를 안 골게 하고, 그 다음에 코를 고는 구간을 지나서 환자가 이제 코를 안 고는 구간에 갔을 때는 굳이 그렇게 센 바람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낮은 압력의 바람을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환자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러면 보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형 양압기가 만들어졌죠. 어떠세요? 자동형 양압기가 훨씬 좋은 것 같죠, 그죠? 예,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동형 양압기가 좋아요. 그런데 자동형 양압기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대부분 다 밤에 잠은 아주 굉장히 잘 잡니다. 그죠? 누가 옆에 와서 툭툭 치거나 아니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놔도 잠을 잘 잘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수면무호흡도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잤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코를 드릉드릉 고니까 이제 양압기가 센 바람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센 바람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내 코에 들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세졌네 하면서 잠을 깨요.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면은 그날 밤은 아주 잠을 잔둥 마는 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동형 양압기를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자동형 양압기를 썼는데, 실제로는 그 자동형 양압기가 숙면을 취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지속형 양압기를 쓰면은 잠을 아주 곧잘 잘 잡니다. 그렇습니다. 지속형 양압기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동형 양압기 덕분에 잠을 잘 들게 해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동형 양압기에는 사실은요, 그 지속형 양압기 기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형 양압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지속형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동형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도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그 압력 공급 방식을 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자동형 양압기가 훨씬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동형 양압기를 구입을 하셨어도 지속형 양압기를 쓰는 게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분들은 지속형으로 바뀌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17,8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사실은 지속형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또 웃기게도 몇 달 동안 지속형으로 양압기를 쓰시다가요, 어느 날 자동형으로 한번 바꿔서 쓰시면은 그때 오히려 또 잠을 더 잘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자동형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한참 썼다가 지속형으로 또 바꿨더니 또 지속형 양압기가 더 잠을 잘 자게 하는 것 같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이런 자동형 양압기를 가지시는 분들은 양쪽을 왔다 갔다 쓰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타입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요, 우리보다 양압기 보급이 일찍 많이 된 선진국에서는 자동형 양압기하고 지속형 양압기가 거의 1대1의 비율로 팔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동형이 좋지 않겠어? 임대료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의사분들도 처방전을 써줄 때 지속형 양압기나 자동형 양압기나 이렇게 됐을 때 환자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잘 아시니까 처음 임대제도가 시행될 때는 처음에는 지속형 양압기 처방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거의 전부가 다 자동형 양압기로 처방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처방전을 바꿔서 이제 양압기 임대점에서 이분한테 적합한 공기 주입 방식이 자동형인지 지속형인지 적정 압력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어긋날 경우가 제가 보니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스크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옆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형태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마스크가 바로 이렇게 생긴 코형 마스크죠. 코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콧구멍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 작은 구멍을 콧구멍 안에다 이렇게 살짝 밀어 놓습니다. 이렇게 쓰는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하고 입을 다 막아주는 이렇게 생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좀 크죠?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양압기 쓰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 코용 마스크를 쓰실 거예요. 처음 양압기를 임대업체에서 받을 때 이 코용 마스크도 함께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데 뭐 물론 코용 마스크가 이게 무난하기는 합니다. 무난하기는 한데 뭐 이 다른 두 가지 마스크가 그러면은 뭐 무난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첫째는 마스크는요, 자기 요런 마스크를 택하더라도 자기 그 코의 크기, 얼굴의 크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대중소로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무난한 걸 택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가 좀 큰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 남자분들한테는 중형 마스크가 맞고요,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소형 마스크가 맞는데 남자분들도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소형 마스크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브랜드 마스크들이 대부분의 브랜드 마스크는 서양 사람 얼굴에 본을 맞췄기 때문에 한국 사람 여기 얼굴 모양과 안 맞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코에 갖다 댔을 때 이게 밀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잘 때 바람이 쉬 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깨고요. 결국은 양압기 못 쓰겠다고 해서 마스크 때문에 양압기 못 쓰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한번 자기가 어떤 브랜드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 얼굴에 잘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콧구멍 마스크는 아무래도 양압기 압력을 낮게 쓰시는 분들, 여자분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런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콧구멍 마스크를 권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한국 사람 코의 모양하고 서양 사람 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 사람한테 가끔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새는 빈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되는데, 이런 걸 잘 골라주는 것도 물론 양압기 임대점의 역할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얼굴형 마스크를 이렇게 안면형 마스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좀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크고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네, 보급이 잘 안 됐는데 실제로는 이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노년층 분들 중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밤에 입 벌리고 자는 버릇이 너무 깊게 이제 박혀가지고요, 너무 고착이 돼가지고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자면은 반드시 입을 닫고 자야 되거든요. 만약에 입을 안 닫고 자면은 코로 들어간 바람이 입을 통해서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 닫는 훈련을 이제 하게 돼서 반창고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되게 중장년층, 청년층, 이런 분들은 글쎄요, 짧게는 한 주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다 이렇게 입 닫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연세가 높으신 70대 분들, 80대 분들, 이런 분들은 입 닫는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입을 벌리고 자도 괜찮은 마스크가 바로 이런 마스크입니다. 또 얼굴 생긴 모양이 좀 특별해가지고요, 여기가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려지고 입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입술이 안 닫히지는 얼굴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런 마스크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또 이제 뭐냐면은 이런 마스크를 쓰기는 쓰는데 아주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코에 이제 콧물이 잔뜩 껴가지고 코로 숨을 도저히 쉴 수 없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밤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고 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마스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로 감당이 안 될 때는 이런 마스크를 쓰시라. 그래서 원래 서양에서는 양압기를 살 때 마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사는 게 보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마스크를 쓰다가 독감에 걸렸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 마스크를 대체용으로 쓰시고요. 또 이제 이 마스크가 가끔가다 이게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비 마스크로 또 이 마스크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양압기가 처음 보급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마스크를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게 되고요. 사실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양압기 판매상, 임대상들이 이런 양압기, 이런 마스크를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서양에서는 이 마스크와 이 마스크의 보급률이 대개 1대1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압기를 앞으로 지금도 오랜 기간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마스크와 함께 이런 안면 마스크도 하나 정도는 구입하셔야 된다. 물론 이 마스크도 자기 얼굴의 그 형태에 잘 맞는 그런 브랜드의 마스크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죠? 예. 대체적으로는 한국 사람에게 소형 안면 마스크가 잘 맞더라. 이게 제 경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양압기 호수에 관한 것입니다. 양압기 호수에는 물론 뭐 아시겠지만 그 열선 호수와 일반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양압기 임대점에서 양압기를 받으면은 그 안에 이제 그 호수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 호수들이 열선 호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선 호수인데 열선 호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호수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전기 코일이 이렇게 감기지 않은 그냥 플라스틱 관에 불과한 그런 일반 호수는 또 이렇게 생겼죠. 예. 어떠세요? 보시기에 열선 호수가 좀 비싸게 생겼죠, 그죠?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 양압기에 이미 열선 호수가 포함됐으니까 뭐 임대점에서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열선 호수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하고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열선 호수를 택할 것인가 일반 호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양압기는 전 세계적으로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의 곳곳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아주 굉장히 험한 곳이 많아요.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의 내륙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택에서 살거든요. 근데 주택의 그 실내에서 그 침실에는 한겨울에 뭐 3도, 5도 정도밖에 그 평균 온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양압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습기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에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이제 그 모터에서 이제 쐬는 바람에 압력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그 수증기를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호스를 통해서 내 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호수가 이렇게 있을 때 호수가 찬 공기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따뜻해진 공기가 찬 공기에 증발된 그 호수 안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호수 안쪽에 미세한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 물방울이 뭉쳐가지고는 바닥에 떡 떨어져, 호수 바닥에 떨어져서 호수가 이 양압기가 쉬 하면서 이렇게 모터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호수의 관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마스크를 통해서 증폭이 돼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쿵쿵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 치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수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을 깨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하룻밤에도 그런 일이 몇 번씩 잠을 깨게 되고 잠을 깨가지고는 그 호수 속에 있는 그 물방울을 털어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 열선 호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열선 호수는 그래서 이제 열선 호수라는 거는 이 호수의 그 겉에 이렇게 열선이 감겨져 가지고 호수 자체가 따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 수증기가 응결할 물방울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양압기 쓰시는 분들이 뭐 주택에 사시는 분도 물론 좀 있지만 아파트에 사시고 빌라에 사시면서 한밤에 실내 기온이 되게 한겨울이라도 20도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설령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뭐 시골에 아주 그 옛날 그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물방울이 호수 속에 맺힐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습니까? 굳이 열선호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그 양압기에 열선호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가격도 비싸죠. 그 다음에 이 열선호수는 일반 호수보다 이렇게 가늡니다. 가늘어야지만 그 따뜻한 공기가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그 가늘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선 호수와 일반 호수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을 아시고 나는 어떤 호수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은 물론 양압기 임대점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합당하지만은 양압기 중급 사용자 정도 되면은 그 차이점을 아시고 나는 어떤 호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호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열선 호수가 여기 장착이 되면은 대부분의 양압기는 가습이 단계를 이 양압기가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습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양압기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습 단계를 조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주택에서 생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20도가 안 내려가는 이렇고 그다음에 습도도 되게 굉장히 낮아지지 않거든요. 밀폐가 워낙 잘 되면 이런 데서 양압기가 가습을 자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걸맞지 않게 가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양압기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마스크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습기가 잡혔더라. 이러시는 분들, 코 주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 한밤중에 자는데 코 속으로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열선 호스를 쓰고 있다면은 그거는 열선 호스를 대신 한번 일반 호스를 한번 써보시고 가습기를 적당한 단계로 이렇게 조정해 보십시오. 가습 단계를. 그러면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훨씬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양압기 임대자는 반드시 매 3개월마다 자신의 수면 기록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면 기록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양압기가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이 잠을 잤다 하는 그 사용 시간을 기록을 하고요. 잠자는 동안 양압기에서 공급되는 압력이, 공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형이라면 물론 거의 일정하겠지만은 자동식이라면은 공기압이 오르락 내려가지 않겠어요? 오르락 내려가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코를 골았는지, 수면무호흡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그 발생 시간과 그때 수면무호흡의 강도는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고요. 또, 밤에 잘 때, 어디선가 바람이 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얼마나 샜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수면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 환자가 양압기를 쓰고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잤는지 또는 얼마나 불편하게 잠을 잤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초해서 임대점에서는 환자의 그 불평사항들을 고쳐줄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수면 기록지에 근거해서 의사는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수면 기록지가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았거나 아니면 아예 양압기를 쓰지 않은 날이 너무 많았다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양압기 임대를 중단시키겠죠, 그죠? 이런 결정권도 수면 기록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양압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양압기 사용을 자전거 타기에 비교했는데요. 사실 그리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압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자전거가 아니라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물론 양압기 사용에 굳이 그렇게 면허라는 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압기 사용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대점이 가장 적합한 양압기 압력을 세팅해 주고요. 필요한 마스크, 가장 적합한 마스크, 호수 이런 거를 챙겨주고 그러면은 양압기 사용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때 로드 테스트 하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주행 연습을 미리 합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양압기 사용에도 미리 그 사용 연습을 임대점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압기 임대 첫날부터 양압기를 잘 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 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저는 양압기를 한두 시간씩 이렇게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재워드리는데요. 이때 아주 손님들이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그날 밤부터 집에 가서 잘 주무시는 거죠. 예. 자, 장시간 양압기가 얼마나 그 복잡하고 정교하고 또한 그 잘 사용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욱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